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만화가들이 그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개념이 사실은 만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말은 서점에 배포되는 만화책이 만화 잡지가 있습니다. 만화 잡지라는 건 만화로만 구성한 월간 만화지요. 아, 만화 그런 게 정기적으로 그게 예, 역사 한 뭐 만화 역사하고 똑같이 가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만화가들이 그 만화를 생산해서 독자들한테 선보이는 기본적인 그 매체였죠.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스포츠 신문이라든가, 예, 아, 신문. 예, 이런 쪽에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일정 분량의 만화를 늘 고정 연재를 이제 보통 연재를 하죠. 그걸 하면 거기에서 뭐 적당량의 이제 원고료를 받아가지고 만화를 연재를 하고 그 연재된 만화 분량을 일정 정도 책으로 묶어낸 다음에 그걸 이제 서점에 유통을 해서 이제 인쇄를 받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이야기 서사가 괜찮아가지고 드라마가 되거나 또 영화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입이 또 생겨. 예, 그 다음에 게임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개념이 사실은 만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또 캐릭터들 가지고, 아, 또 캐릭터 저기. 예, 그걸로 이제 뭐 마케팅이 될 여러 가지 상품에 또 캐릭터 상품을 가지고 있고, 예. 뭐 그런 쓸래는 뭐 엄청나게 많죠. 뭐 미키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예. 그 실제로 뭐 그건 웹툰에 연재를 해서 성공을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영화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 미생이 아니라 뭐 이끼라든가 뭐 강풀의 뭐 그 웬만한 이제 웹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화화 돼가지고 뭐 개정에 또 흥행 성공한 경우도 있고. 만화를 보는 하나의 도구가 수단이 옛날에는 만화 잡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 또 컴퓨터 스마트폰. 웹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말은 이제 결국은 이 만화 잡지 시장이 무너지니까 만화를 매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만화 매체를 그 만화를 선보일 수 있는 매체가 인터넷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인터넷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인터넷에 연재를 하더라도 만화가 될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만화를 이제 연재할 인터넷 매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만화가 한 페이지 생산하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고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매체를 매체 만화를 연재할 수 있는 매체의 힘을 가진 그 매체는 거대 포털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이 이제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또 네이트라든가 뭐 옛날에도 야후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게 이제 별도로 아마추어들이 올리는 베스트 도전 만화 코너라고 있어요. 아마추어들 코너 예. 따로 있고. 근데 그게 올리면은 여기 거기에서 또 서바이벌 형식이거든요. 그거 올려놓으면 수많은 독자들이 그걸 읽고 또 그게 또 점수를 매겨요. 그러면 점수 매기면 점수가 좀 상위로 올라가면 이제 월말 경선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이제 뭐 순위 매겨갖고 괜찮다 싶으면 메인으로 이제 원고료를 주는 정식 연재 작가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만화가들 중에 또 자기 포털하고 올리겠다 싶은 사람 픽업하는 경우도 있고. 포털 회사에서. 예. 직원들. 예, 전담 부서가 있어요. 네. 그다음 작가들 입장에서는 예, 또 자기가 또 괜찮은 작품이 있으면 또 직접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연락 루트를 통해 갖고 연재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 뭐 전통적 이제 표현하는 게 인터넷이다 뿐이지. 그 뭐 내가 여기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방식은 뭐 예전에 어떤 잡지 체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잠재성이 있거나 어떤 컨텐츠 자체가 굉장한 재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림 실력이 모자라갖고 잡지에 아예 올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웹툰이 또 굉장히 그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깔려버리니까 그 장점이 어느 순간에 이제 단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버리냐면 전체적인 질이 떨어져 버려요. 흔히 말하는 예술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막 미친 듯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꾸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고. 왜냐하면 또 그렇게 공을 들인 만큼 포털에서는 비용을 많이 줘야 되는데 포털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그런 고퀄리티의 작품을 실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이제 연재 매체를 가지면 좋은데 이게 또
여건상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차선, 이게 뭐 차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별도 시장 영역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수로 이야기하면 연기 같은 경우에도 분화가 돼 있잖아요. 뭐 TV가 있고 영화가 있고 또 연극이 있고 뮤지컬이 있고 뭐 오페라가 있듯이 만화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갖고 인터넷에 연재할 수 있는 작가가 있고 또 기업체 사보가 많거든요. 뭐 구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뭐 그 사보에 합사나 뭐 이런 예, 정기적으로 나오는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컷이나 이런 예. 것들. 또 그 시장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거죠. 이게 만약 정권 회사다, 예, 증권 뭐 요리 회사다, 예. 아니면 뭐 낚시 뭐 용품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만화 주제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어차피 그 사보 만화라는 거는 뭐 어떤 하나의 그 특정된 회사의 특성을 담아내는 거니까. 그럼 최소한 그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뭐 이 회사의 직원이라든가. 그게 고정난이긴 하지만. 고정난이네요. 그게 등장하는 인물이나 영역은 그 회사와 그래도 아우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설정. 그러니까 뭐 아주 엉뚱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주인공이 그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하면 많고. 좀 더 친근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노멀한 거는 그냥 보편의 인간 이야기. 우리 이제 보통 일상툰이라고 그러는데 보편의 우리 뭐 회사 생활을 하든 군인 생활을 하든 뭐 교수님 생활을 하든 그 사람이 가지는 일상성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뭐 어느 회사 사보에 실려도 그 예전에 광수생각 같은 경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진짜 그게 그야말로 이제 그 에세이, 그죠? 에세이 형태의 뭐 그런 스토리 발상인데, 그건 이제 사보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죠.